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하게 웃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곽상도 씨, 곽상도 전 의원. 진짜. 나는 정말 좀 의심했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그냥 무죄와 공소기각이 동시다발로 빠바박 나와버리니까 나 참. 그러니까 그냥 50억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저 무죄와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을까. 자, 임세현 부대변인이 지금 가장 크게 혀를 찼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50억 원도 50억 원인데요. 화천대유를 들어간 경로도 굉장히 불법적으로 들어갔어요. 입사 자체가. 그것도 곽상도의 힘이 아니라면은 그 곽병채 씨가 입사는 과연 했겠으며, 그리고 도대체 그 대리급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봐야 5, 6년 된 분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럼 연봉은 도대체 얼마였길래 이게 50억이나 이걸 받나? 근데 이 50억 클럽이 곽병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판례를 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뇌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판례가 증명해줬으니까. 자, 아들한테 50억 준 다음에 부탁하고 청탁하고 나중에 독립 생기니까 괜찮아요. 해도 되고. 만약에 취임 전에 부인한테 백 주고 가방 주고 그림 주고 해도 그냥 축하 선물이니까 되는 거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런 게 용인이 되나. 진짜 납득이 안 되고, 더 웃긴 거, 김만배가 참나 무죄 받았으면 뭐 기분 좋겠지만 본인이 오히려 무죄 받아서 부당한 기소란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거 국민 더 염장 지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님. 조희대! 어떡할 거냐고 이거. 진짜. 네. 아니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판결이 나오면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뭐 법률가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 판결이 나오면 다른 사례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뭐 초코파이 몇 개 훔쳐가지고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다 판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 기사분이 몇백 원 더 받았다고 그때 횡령했죠. 800원이었죠. 예. 800원 횡령, 그리고 초코파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부분, 뭐 이런 것들까지 비교를 해서 보면은 50억 퇴직금, 우리 그때 어떤 내용인지 다 보고 들었던 내용과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일반 민생 사건들과 비교를 하면, 일반 아주 이 작은 사건들과 비교를 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이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상식의 영역에서 설명이 안 되는 판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저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공소 기각이 된 내용은 이미 한번 뇌물죄로 기소를 했었을 때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때 무죄가 나온 이유가 독립생계였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곽병채 씨가 결혼을 해서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기 때문에, 곽병채가 50억 받은 게 이 아버지로부터의 뭐 부양의 의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 하셨기 때문에 둘을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없다. 따라서 뇌물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범죄 뭐 수익 은닉죄 위반했다고 이번에 그 기소를 했더니 해당 사항 없다고 공소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 내용은 50억 본 적 있으세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희는 뭐 기업에 있으면서 큰 돈의 개수는 많이 봤지만 돈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건은 뭐 박영수 씨를 포함해서 줄줄이 지금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지금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거는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 케이스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뭐 무죄 내지는 아주 지극히 미약한 뭐 벌금형 뭐 얼마 나오고 이런 정도로
지금 넘어가는데 물론 법리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법의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저희가 그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완전 상식에서 벗어나는 더군다나 뒤집어 보면 완벽히 범죄 수법이 되는 예. 모범 답안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판결이 정말 느슨하게 이렇게 나오는가. 기득권들에게만 하여튼 좋은 유전무죄 이런 말들이 이제 저절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그러니까 교과서에선 봤는데 실무에서 공소기각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 처음 본다. 실제 그 제가 뭐 잘 아는 양지열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공소기각을 본 게 그 유성 간첩 사건 때 처음 봤대요. 실제로 나오는 걸. 그러고 오늘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금요일 날 쏟아져 나온 거예요. 김기현 변호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소기각이 실제로 좀 많이 나오는 거가 있긴 있어요. 일반 사건에서 합의하면. 예. 반의사 불벌죄나 이런 거에서 합의하면.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특히 그 공소기각이 328조 2호에 보면은 법률에 위배되어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한다. 법률에 위배된 걸 이유로 하는 공소기각은 유우성 사건 때가 거의 사실상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거의 없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막 갑자기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법원이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판단을 하기 시작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교과서 때 배웠던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처음 되면은 이제 막 깨닫는 게 그거예요. 배운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현실의 법정은 이거 유죄 추정의 원칙이구나 라는 걸 일반 사건 하면서 막 느끼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끼리 막 법원 욕하기도 하고. 근데 요런 사건은 진짜 교과서대로 돌아가 막 살아 숨쉬고 있어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선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네,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것이고 법이 만인에 평등한 게 아니라 예,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가혹하고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그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 말씀처럼 그 누가 지금 피고인석에 앉느냐. 그렇죠. 이에 따라서 그 잣대가 달라지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 안 나지만 예를 들어 뭐 조의대 사법부에서 뭐 갑자기 뭐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흐름이 전체적으로 관대해서 그랬다 그러면 지금 교도소가 과밀로 구치소 교도소 마찬가지로 다 과밀로 지금 초과 수용 인원을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관대하다 그러면 좀 줄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정인에게 관대하다는 거를 뭐 통계로 봐도 아마 입증이 될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안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경찰도 검찰도 기존의 법원의 기준에 그렇죠. 맞춰가지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럴 줄 알았으면 훨씬 더 빡세게 수사 단계부터 해왔겠죠.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만 놔두다가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불신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라는 게 진행하면서 뭔가 혐의가 생기고 이 혐의를 수사한 내용에서 점점 그 디테일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이든 유죄 추정이든 처음부터 정해놓고 그 방향을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닌가.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미로 찾기 하잖아요. 네. 미로 찾기 하면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가려면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하는데 이게 출구로 들어가서 입구로 나오면 길이 하나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법부라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사법 개혁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전면 배심죄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요새 검토할 많이들 때가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배심. 정치 원래는 배심죄는 제가 반대였어요. 왜 반대였냐면 실제 우리 국민참여재판 하잖아요. 예. 저도 해보거든요. 예, 예. 검사했으니까 국민참여재판은 오히려 형량이 더 낮게 나옵니다. 유죄라 근데 하더라도 네, 일반 예. 국민들이 뉴스 보고 막 댓글에서야 막 이렇게 아우성으로 막 이렇게 열받은 본인의 분노를 토해내시는데 막상 본인이 배심원이 돼서 이 사람을 진짜로 처벌하는 칼자루를 쥐시게 되면은 마음이 처음 해보잖아요. 약해지는 마음 엄청 약해져요 사람이. 아. 네. 그래갖고 정작 배심원 재판이 형량이 더 낮아요. 그 임세훈 부대변인이 많이 배심을 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곽상도 같은 사람은 그냥 바로 사형 때려버려.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거 보세요. 곽상도 돈 받았잖아 니네들. 그래서 사형이야 사형.
예. 바로 그 나쁜 초장부터 변호인 쪽에서 저분은 배제해 주십시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부분인데 예, 임세훈 부대변인은 안 될 것 같아요. 기피합니다. 저 배심원 대신만 너무 하고 네. 싶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 이런 법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전 되게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법 왜곡죄라든지 뭐 배심원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입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모르는 부작용 같은 건 없나?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런 주장들을 해왔던 사람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사법부를 저대로 뒀다가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언론의 도마에 올라서 상당히 악마화의 기간을 오랜 기간 겪고 나면 판사들이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재단을 미리 한 상태에서 결론을 찍어놓고 판결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이번에 많이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미경처럼 보고 나서 하나하나 다 따져놓고 검찰이 굉장히 센 구형을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선고를 때리는 이런 방식들이 다른 어떤 진영에 있는 정치인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 화제가 되지 않는다. 언론의 논란조차 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사건을 뭔가 재판장들이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800원 횡령이라든지 초코파이 같은 사건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막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언론에 막 도마에 오르면 이거는 현미경처럼 봐야 되니까 김예성도 무죄고 누구도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거기서 드는 거죠. 그것 또한 사실은 정확합니다. 네, 아니 그것 또한 저는 아까 그 진영에 따른 논리 네. 지금 댓글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요. 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관련해서 50억 이것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조민 씨예요. 조민 씨 장학금 가지고 뇌물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600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그것과 이 50억의 성격이 다르냐? 그러면 그 600만 원을 조민 씨의 600만 원을 이 재판부가 만약에 무죄로 만들려고 마음 먹었으면 못 만들었겠느냐? 만들 수 있을 곽상도의 아들의 50억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으면 못 만들었겠느냐? 이거 이렇게 되면 법을 아까 선택적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다 각각 자기 분야의 이제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뭘 했다 그러면 예단을 하고 전문가라서 믿어주고 이런 풍토가 이제 있던 거죠. 이걸 이제 조금씩 악용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펑크나는 지점을 가장 잘 알죠. 그리고 여론의 비난 화살도 어떻게 피해 나가는지 그들이 더 잘 알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 기준, 윤리적인 잣대 이런 것들을 갖고 전문가들이 할 때 이제 그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그 부분이 결여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독립적으로 운용된 게 사법부잖아요. 검찰만 해도 어쨌든 행정부 범위 내에서 다른 입법부의 통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법부는 하나의 부라는 이유로 상당히 이 자기들 동떨어진 속에서 그러면 남는 건 자정 기능밖에 없는데 그 자정 기능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전문가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삼권 분립의 아주 근본적인 그 출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요걸 좀 이게 또 정리를 문제가 증거를 보는 기준도 지금 사람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은 안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계속 말이 다른 그 상황에서 이제 일관성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증거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반대로 근데 지금 이 곽병채 같은 경우는 그 병채 아버지가 그 50억 주라 그랬어. 뭐 한 녹취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명백한 증거고 그 반대로 김용 부원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아주 명확한 디지털 증거가 있는데 그걸 재판부가 안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오늘 한겨레 신문에 그 이춘재 논설위원이 쓴 아침 햇발, 그러니까 그날 곽상도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비웃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저 환한 웃음이 뭐랄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것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임세훈 부대변인 얘기했던 뭐 증거 채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기소 과정과 뭐 판단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판단들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 칼럼에 잘 정리가 돼 있고 이 내용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판부가 자정 기능을 제대로라도 작동시키면 그나마의 신뢰라도 생길 텐데 지난번 명태균, 김영선 관련해서 무죄 선고하고 했던 그 창원지법의 김인택 판사 아시다시피 그 명품 뭐 싸게 할인해서 샀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 있기 전에 약식 기소가 돼 있었다는 사실이 판결 나오고 나서 보도가 돼서 알려졌습니다. 그 약식 기소 이후에 법원 정기 인사로 이번에 또 수원지법으로 인사가 된다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약식 기소가 됐던 말았던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인사는 인사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자정작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무튼 재판부 그리고 또 특검이 운영되는 행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뭐 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계속해서 더 열심히 지켜보고 좀 떠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농담 하나 드리면 예.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예. 아마 이제 옥션 회사들 많잖아요. 그림, 기타 예. 그런 회사들 주식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농담이지만 예, 그런 건 농담도 하지 마요.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